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으로부터 과잉 의전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소고기, 초밥 등을 구입하는 등 각종 생활비에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 방문 중에 피라미드를 몰래 관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설 연휴 뒤에 불거진 대선 정부 각종 핫 이슈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집 커가면서 집콕이요? 예, 동네 둘레길 계속 돌고 뭐 서울 근방에 인왕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네, 그러면은 뭐 서울 민심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네. 주변에 듣기로는 네. 아무래도 정권 교체 네. 그런 열망들이 상당히 큰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민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그렇죠. 아닌가. 다만 네. 지금 여론조사 네. 결과가 아직 발표된 데는 없어요. 네. 아마 오늘 저녁에 사자 TV 토론이 있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주말쯤에 네. 여론조사를 해서 주말이나 내주 초에 네. 이렇게 나오면은 서울 민심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겠죠. 네. 뭐 저는 오늘 뭐 TV 저녁에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재명 부인이 대형 사고를 쳤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 명절은 과거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좌우했거든요. 예, 예. 이번에는 선거가 3월 달이기 때문에 설날이 좌우를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별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과거로 보면은 2012년 대선 때는 대선 한 달 전에 1등한 후보가 뒤집어 졌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때 뭐 노무현 정몽준 예, 단일화하면서 단일화가 있었으니까. 이해창 후보가 그냥 밀렸는데 그것 빼놓고는 대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대충 맞았거든요. 거의 다 뭐 맞았거든요. 예. 6명 중에 5명이 그렇죠, 다 한 달 맞았는데. 전 1위가 그렇죠. 당선이 됐었죠. 예, 이번에는 설날 전에 민심이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유리했죠. 뭐 예. ARS 조사나 또 전화 면접이나 네. 윤석열 후보가 전화 면접에서도 한 1% 정도, 네. 또 네. ARS는 한 5% 이상 네. 이렇게 앞선 결과로 나왔죠.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했죠. 네, 엎치락뒤치락을 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설 연휴 끝날 쯤에서 나온 김혜경의 대형 그 예. 역전골 예.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 여파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자 TV 토론이 있었어요. 원래는 네. 설 전에 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양강 맞짱 토론이 네. 있어가지고 진검승부를 겨룰 줄 알았더니 네. 무슨 자료를 반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론하는데 관련한 자료로도 가져오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는 통에 그걸로 있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 토론에 대해서 서로 좀 꼬리를 내린 거죠. 예. 말로는 이제 허장성세 큰 소리 쳤지만 그 필리핀 격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하려는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갖고 좀 꼬리를 내린 것 같고 그 윤석열 후보도 그런 면에서 좀 자료 없이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도 그냥 자료 없이 그럼 하자. 그냥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에 사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시간. 네. 2시간 정도 토론하는데 사실은 4명이 해봤자 진짜 알맹이는 20, 30분도 혼자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죠.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토론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두 사람 맞짱 토론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되지도 들면- 않을 사람까지 모여갖고 다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데 봐도 다 양자 토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동만 해도 둘이
짧은 문답이 오가면서 진심 속에 있던 걸 털어놔야지 이게 바로 TV 토론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4명이 하니까 뭐 서로 말 갖고 좀 오락가락 하다 보면 거의 2시간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워낙 재료가 없어서 뭐 그거라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만은 별로 건질 없는 그런 TV 토론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양강에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TV 토론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꼬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 토론이면은 한 사람은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한 사람은 목발 짚고 나갈 텐데 네 명이 하다 보니까 서로 물타기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또 뭐 안철수나 심상정 또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상당히 흐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안철수는 누구 편을 들을까요? 누구를 더 공격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뭐 거의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정권 교체 여론에 편성하려면 이재명을 때려야 되는데 안철수가 그 정도로 또 판단이 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이런 것에서 또 윤석열을 또 공격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만 공격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또 자기 얘기 또 많이 떠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은 창하고 방패를 들고 나가지만 안철수 후보는 뭐 창, 방패도 들고 나오고 숟가락, 포크, 젓가락 다 들고 나가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가서 뭘 갖고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나만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가족 비리 자기가 없다고 설해도 가족 뭐 손잡고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가족이든지 털어놓으면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번에는 유능대 무능이라는 그런 프레임. 내가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장이라든가 도지사 하면서 쌓았던 그런 업적을 과시를 하면서 뭐랄까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킨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물론 그 대장동이라든가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비리들도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아주 매섭게 파헤치되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이 TV 토론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역대 가장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후보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후보를 걱정하는 이런 비호감도가 높은 거니까 그 이재명은 뭐 유능 대 무능 뭐 이런 걸 하고 그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의 당위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걸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만은 자칫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대로는 안 가고 하다 보면은 또 네거티브로 또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은 유능된 무능으로 하려다가 신사와 도둑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장동에다가 지금 부인이 하다못해 소고기 값도 공금으로 했잖아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김정숙 여사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해서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중동을 방문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집트 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퇴임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졸업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뭐 퇴임 여행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절대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김정숙 여사는 몰래 그 피라미드 또 관광을 갔다 왔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개도 안 하고 몰래 갔다 왔어. 그 이제 뒤늦게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그 무감각한 거죠. 뭐 김정숙이 버킷리스트를 하잖아요. 대통령 하는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아직 다 못 채웠죠. 해외 경비 쓴 것만 해도 한 번 나갈 때
수십억, 수백억을 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지금 같이 갔던 수행원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많아서 문재인도 한참 저 자택 격리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쉬쉬하고 있고. 그것도 네.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부처라든가 이런 네. 데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네. 이 의혹이 없도록 네. 하라 해놓고는 정작 청와대가 중동 순방 갔다 네. 와서 지금 한 서너 명이 알려지기로는 네.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한 3, 4일 자택 격리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 쉬쉬해 하고 네. 있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쉬쉬하고 생색내는 건 떼어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코로나도 조금 주춤하면은 K방역이라고 해서 온 동네 떠들고 다니고 요새 2만 명 넘치니까 조용하잖아요. 예. 조용해. 잘못된 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잘못된 거는 세계적인 탓이고 코로나 탓이고 예. 잘한 건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 40%라는 게 이게 허상이죠. 예.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지지하고 잘한 것만 떠들고 잘못한 건 숨기고. 네? 그런데 네. 코로나가 지금 2만 명이 넘어서는 엄청난 이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 갖고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이 네. 지난번 참여연 선거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장난칠 수 있죠. 그때 뭐 1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해갖고 네. 야 일본은 어떻게 된 거냐 네. 했는데 코로나 그 검사비를 20만 원, 30만 원 뭐 내라고 하니까 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하루에 나왔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냥 또 공짜로 오면서 몇만 명이 늘어나 버렸죠. 네. 우리도 또 그런 그럴 장난치지 않을까. 가능성이 상당히- 코로나 갖고 지난 4.15 총선 때도 크게 재미를 봤잖아요. 재미를 봤죠. 예. 그래서 지금 2만 명 넘었는데 뭐 이달 말에는 지금 16만 정도 보거든요. 하루에 16만. 그리고 선거할 때쯤에는 하루에 한 30만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네. 비상사태 선언하고 돈 왕창 풀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긴급 재정 명령 해가지고 예. 돈 수백억 그냥 풀어서 집집마다 왕창 나눠주자.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권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우리 김정숙 피라미드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와대에서 이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집트에서 요청했다. 이집트에서 대통령 마누라 피라미드 오라고 뭐하러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중동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디를 가고 그렇죠. 사우디도 어디 뭐 하여거나 뭐 네. 그 관광지를 갔더라고요. 네. 또 이집트에서는 어디를 가고 네. 이거 다 수첩에다 적어갖고 그렇죠.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닌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수행했던 기자들, 네. 수행 기자들까지도 개별 활동을 자제하라. 네. 그래갖고 딱 못 오게 한 모양이에요. 사실 뭐 중동이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 난리죠, 않습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그 수행한다고 또 개별 활동해서 무슨 물품 사러 간다든가 선물 사러 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김정숙만 쏙 몰래 빠져가지고 피라미드 가보면 뭐 별것 없어요. 저도 가봤지만 그 그러니까, 피라미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가면은 안 깊숙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왕의 무덤 있는 그렇죠. 데까지 아주 좁은 길을 따라서 네. 가는데 저는 뭐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야 이러다가 이렇게 딱 다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아마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밖에만 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몰래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이런 그러면 됩니까? 국가적인 위기 때 그렇게 관광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요새 해외 방문 임기 막판에 자주 가는데 대통령이 수행하는 건지 김정숙이가 수행하는 건지 누가 수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김정숙 해외 가는데 대통령이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필요 없는 걸 저렇게 한다. 코로나19가 중차대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자영업 뭐 거의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예? 정말 어렵죠. 자영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영업 이런 분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유럽이 오죽했으면
그냥 마스크 다 안 쓰지 마. 예. 심야 영업 다 해제해. 위드 코로나 선언하거든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데. 예, 덴마크랑 전부 이거 그렇게 하도 하죠.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걸려서 죽지는 않으니까 치명률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를 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K방역이라고 해서 들고 있을 겁니다. 예?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일하게 지금 네. 성과를 냈다는 게 K 방역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게 완전히 K 방역이 네.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예, 이제 5월 달까지면은 이제 거의 앞으로 문재인 4개월 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번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나갈까요? 김정숙이가 제가 버킷리스트 다 안 보기에는- 채웠다는 제가 소문들도 보기에는 있고 그래서요.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예, 요새 날 따뜻한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기 멕시코 저쪽에 플로리다 있고 이런 데 좋은 데 많잖아요. 예. 이 추운 데는 아마 에스키모 저 이런 데 알래스카 이런 데는 안 갈 거예요. 북구나 이런 데 추우니까. 아마 남반구 이런 데 자주 가지 않을까. 동남아도 한번 갈 가능성이 있죠. 네. 한 두서너 번은 더 갈 간다고 수 봐야죠. 있겠네요. 간다고 5월 봐야죠. 9일까지니까요. 네. 네. 제대 말년이니까 참.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뭐 네. 호텔에서 숙소에서 뭐 멀지도 않은 거리니까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다 오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몰래 갔다 와서 그것도 거짓말까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집트에서 몰라 요청을 하겠어요. 뭐 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무슨 문화 해외 홍보 뭐 이런 목적으로 갔다는데 거기 가서 무슨 관광 산업이 뭔 필요합니까? 김정숙 피라밋 보러 갔다고 관광 산업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만한 한 소리고 미안하니까 나라 돈 쓰니까 이거 나라 돈 정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아껴 써야 되는데 저렇게 흥청망청 해외 가서 공군 1호기 대통령 전호기 바꾼 거 몰고 다니면서 저렇게 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는 못 말려 뭐 이런 것도 책도 냈었던가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옛날에 YS는 못 말려였는데 그거는 상당히 네. 국민들하고 가까운 이미지였죠. 못 말려. 예? 근데 김종숙은 너무 좀 저렇게 실속 차리면서 나랏돈 쓰고 저런 게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죠. 예.